지금부터 숭실사이버대학교 제18기 총학생회 출범식 및 제21대 총학생회장 취임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숭실사이버대학교 학교기와 총학생회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수는 숭실사이버대 입학 홍보단 박주성 원장님과 김민희 학부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귀를 감사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방역 관계상 생략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로 하겠습니다. 좌측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숭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출범식과 총학생회장 취임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네 의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한헌수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정명욱 부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입학학생처장 이은실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입학학생부처장 이장훈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기획부처장 이정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아직 늦으셔서 못 오시고 계신다고 하고요. 잠시 후에 도착한다고 하십니다. 한국어교육학과 장준영 학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ICT공학부 김정수 학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부동산학과 박인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혜경 학과장님 참석하셨나요? 예, 아직 못 오셨 것 같고요. 예, 다음은 총동문 회장님이신 안은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총동문 수석부회장님 홍현숙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총동문 부회장 신동환님 참석하셨습니다. 총동문회 부회장 조효연님 참석하셨습니다. 혹시 총동문장님 회장에서 한분 나오시나요? 예, 총동문 부회장님 강성락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입학학생처 김지은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입학학생처 최영철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제18기 사무총괄 부회장의 총학생회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총괄 부회장을 맡은 차우동입니다.
저희 송지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연회 면접 보고를 하겠습니다. 송지사이버대학교는 2002년 KCU 총학생회를 발족하여 초대 학생회장으로 강용환님은 회장님을 끝으로 2004년 총학생회 장학기금 구성사업을 정리하였고 2009년 5월 제8대 오승조 총학생회장님께서 KCU OM 인터넷 방송국을 기록하였습니다. 2010년 제10대 우성호 총학생회장과 2011년 제11대 안윤서 총학생회장님께서 대한민국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연합 의장에 영위어 당선되시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사랑과 희망이 넘치고 행복을 만드는 총학생회라는 슬로건 아래 제12대 홍환숙 총학생회장님이 취임하셨습니다. 2012년 6월 15일 한국사이버대학교에서 숭실사이버대학교로 규명이 변경되었으며 같은 해 6월 2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카이솔에서 구명 선포식을 통해 새로운 융합 교육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2014년 제13대 14대 총학생회장을 영입하신 지연아 총학생회장은 공감, 교감, 정감이란 슬로건으로 제11기와 22기를 총학생회를 열정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2015년 제13기 총학생회는 박선철 총학생회장을 필두로 2015 통과 화합을 통한 도약, 초1류 숭실사이버대를 위한 반석회라는 목표 아래 화국간에서 통과, 화합을 이끌어내셨고 송사인이라는 교재를 창간하셔서 학교의 위상을 드러주셨습니다. 2016년 제14기 총학생회는 윤정민 학생회장을 필두로 함께하는 총학, 하나 되는 송실, 품위 있고 열정이 샘솟는 최고의 숭실사이버대학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생 부채의 현실적 보완, 개선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2017년 제15기 총학생회는 박희원 회장님과 함께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학교라는 슬로건으로 열심히 이끌어 오셨으며 2018년 제16기 총학생회는 이훈호 회장님의 학생복지와 교육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셨습니다. 2019년도는 총학생회 규제로 인하여 운영위원회 체제로 학과별로 전체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2020년 제17기 총학생회는 최강현 회장님이 취임하셨으나 갑자기 닥쳐온 코로나로 인하여 한 해 동안 활동의 제약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오늘 제18기 총학생회 정성환 회장님은 승사인을 위한 총학생회의 기치를 걸고 라는 슬로건으로 늘 발전하는 총학생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 총학은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학부 여러분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개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개회 기도에는 제17기 사무국장이셨던 청소년 코칭학과 곽기정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학생들이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2021년 숭실사이버대학교 제18기 총학생회 출범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진리와 봉사의 교육 이념을 실천하는 숭실사이버대학교로 인도하여 주시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산업 분야의 전공과 미래에 필요한 전공을 발굴하여 지도하시는 교수님들과 최상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학생들이 끊임없이 소통하며 함께 학교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숭실사이버대학교 제18기 총학생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들이 저희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새로이 선출된 총학생회장님과 임원진들이 마음을 모아 최선을 다하는 제18기 총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이 부임하신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님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숭실사이버대를 기쁨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문들과 교수님, 교직원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봉사 정신으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출범식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제18기 총학생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제21대 정송환 총학생회장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취임 선서도 같이 이어지겠습니다. 정송환 회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숭실사이버대학교 제21대 총학생회장으로 취임함에 있어 그 본분이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권익을 보호하고 학교와 총학생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음을 명심하여 학생회칙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3월 5일 숭실사이버대학교 제21대 총학생회장 정동환. 오늘 많은 분이 이렇게 18기 총학생회를 잘 되시게 와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금 다소 이제 순서상 미흡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가 미흡하다 보니까 좀 부족했던 거는 좀 양해해 주시는 그런 출범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에 입학한 지는 사실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부동산학과 3학년에 편입을 해서 딱 1년을 수업한 학생인데 어쩌다 보니까 총학생회장까지 됐습니다. 물론 운이 좋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숭실사이버대학을 택할 때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 전에 다녔던 방송대나 아니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다녔던 학점은행제처럼 단지 학위를 따고 학점을 취득하는 그런 곳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는 부동산학과에 이렇게 편입을 했는데 막상 1년 동안을 생각을 해보니까 재학생분들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배우게 되고 또 동문 선배님들 여러 학부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1년 동안 장학금을 성적우수 장학금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제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대학에서의 그 재학생들 간 교류와 선배들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총학생회의 중요성도 그만큼 그 재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입학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총학생회장의 막중한 위치에 적합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학우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18기 총학생회 집행부를 맡아 일하는 임원들이 또 오늘 참석해 주신 각 학과의 대표님들께서 1년간 함께 하기 때문에 재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번에 편입했다는 신입생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총학으로부터 축하 문자 한번 받은 적이 없고 또 기말 시험 시간표를 보면서 수강 신청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런 것 하나 총학에서 개선해 주지 못하느냐 라는 전화를 받고 상당히 조금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변명을 하였고 앞으로 지켜가 달라고 또 총학위원으로도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는 했지만 총학이 역할이 큰데도 그동안 한 게 없구나 라는 그런 많은 좀 자각을 하게 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1년 동안 이제 앞으로는 총학생회가 그동안 정상적이지 못했던 그런 여러 원인을 이제 벗어버리고 총학이 재학생들의 권위와 또 복지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오늘 내외 귀빈 모시고 총학생회 출범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총학에 가로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해 주신 총장님, 교수님, 동문 선배님들, 그리고 각 학과 대표님, 그리고 교직원분들께서 적극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감히 감사합니다. 취임 축하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은수 총동문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은수 총동문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안은수 총장님과 제18기 총학생회 출범식을 축하하기 위해 기대를 드립니다. 못하겠던 총학생회를 세우고자 애쓰신 세강현 총학생회장과 제17기 총학생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롭고 올바른 늘 발전하는 송실사고등학교 총학생회로 이끌어가는 제21대 정수환 총학생회장 제18기 총학생회 감사합니다. 축하. 미국 필라델피아시 명들이 서민들이 모여서 작은 마을을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비가 조금 와도 이 진흙탕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끊임없이 불평불만만 그랬고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마을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조은희 13세 소년이 어른들도 감히 생각지 못할 버거운 열심을 합니다. 마을의 진입구를 벽돌로 화장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다음날부터 이 소년은 박봉을 실어서 일과 후에 길에 벽돌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속도라면 그 길을 완전히 포장한 데는 2년은 총 기필이 걸릴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년이 하는 이 주민들에게 폭격들을 이 소문이 마을 전체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누구나도 돈으로 모여 앞다투서 참여해서 마침내 공사는 2년이 아닌 2년을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마을을 위해 무언지를 전한 소년의 헌신, 마을 전체 주민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바로 그날 약간 마을이라고 불리는 존봉리 자랑스러운 제18기 총학위원입니다. 무언지는 겸손과 기시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우리 KCU 송실사고등학교 총학생
모교의 앞날이 긴 구간이 벽돌을 깔아 포장했습니다. 염려하고 불평하는 대신 총학생은 수시로 오픈 모임을 개최하며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여 앞으로 참여와 리더십을 발휘하며 숭실사회대학의 품격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모교가 최초의 사회대학에서 최고의 영문사회대학으로 발전한다고 총학생은 한 장씩 벽돌을 깔아왔습니다. 제18기 총학생의 이유는 이제 그러했던 KCU 숭실사회대학교 총학생의 역사 오늘 대장님이 참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늘 발전하는 숭실사회대학교 총학생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로 다시 이어지기 바랍니다. 역사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오래 이어가지 않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정승환 총학생 대장 18기 오늘 여러분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시고 출범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여건에서 올바르게 늘 발전하는 총학생회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돌이 서로 똑같은 탑이 됩니다. 돌 하나는 아무리 크고 높아도 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개의 돌이 서로를 똑같이 높이 되었을 때 비로소 탑이라고 부릅니다. 자랑스러운 제18기 총학생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를 똑같이고 밀어올려 훌륭한 숭실사회가 되어 멋진 총학생으로 바꿔세웁시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 그것을 가름하도록 하는 주축들이 되게 합시다. 여러분의 마음 열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회장님께서 감사 꽃다발을 전하실 게 있겠습니다. 나를 준다고? 안윤수 총동부회장님의 축사에 감사하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꽃다발 가면 드려야 될 겁니다. 우리 총동부회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경력을 많이 주지 못했습니다. 경력은 총장님께서 많이 주실 겁니다. 선배의 정성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그럼 회장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원수 총장님의 격려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원수 총장님께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축사들이 있는데 격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힘들고 고생할 사람한테 격려사입니다. 아마 숭실사이버대학 총학생회장의 자리가 격려가 필요한 그런 자리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축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순서를 격려사를 가지고 제가 이 집순을 보면서 참 특이하다 생각한 게 정승환 회장님 이름이 어디도 없어요. 그 총회장, 총학생회장 취임식인데 그래서 야, 특별한 좀 순서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를 해주셔야 되는 자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세칭 사람들이 말하기를 잘해야 본전인 자리인데 학교 오신 지 2년밖에 안 되시는 분이 이 험한 질문을 적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도울 테니까 힘내서 열심히 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총장님의 강력한 전달시키겠습니다. 총학생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써 있습니다. 많이. 꽃다발 회장님 전달해 주세요. 다음은 2020년 한 해 동안 섬김과 봉사의 정신으로 숭실사이버대 총학생회 운영에 헌신한 제20대 최강현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제20대 집행부의 공로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수여는 21대 총학생회 회장인 정송환 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늘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17기 최강현 회장님은 오늘 참석을 못하셔서 17기 총학생회 총괄 부회장이셨던 차은경 부회장님께서 대신 수령해 주시겠습니다. 위에서 준게 안 맞죠. 숭실사이버대학교 제20대 총학생회장 최강현, 기한은 2020년도 총학생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재직 기간 동안 투철한 책임감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총학생회의 화합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에 그 공을 기리고자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1년 3월 5일 숭실사이버대학교 제21대 총학생회장 정송환. 다음은 제17대 총학생회장 총괄 부회장 차은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17대 총학생회 사무국장 곽기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17대 총학생회 행사국장 박주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17대 총학생회 조직국장 최병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17대 총학생회 대의협력국장 강건화.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17대 총학생회 재무국장 김남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오늘 못 오셔서 제17대 총학생회 기획국장 송주화.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힘들었던 17기 총학생회를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2021년 숭실사이버대학교 제18기 총학생회를 이끌어갈 집행위원 임명자 수요가 있겠습니다. 18기 집행부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빨리 나와주십시오. 네, 임명장 수요는 정송환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임명장 사무총괄 부회장 차은경. 기한은 숭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치 제18조에 의거 기한을 제18기 총학생회 사무총괄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3월 5일 숭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제21대 총학생회장 정성한. 임명장 정책총괄 부회장 임성규 여학부입니다. 사무국장 홍창표 네, 이하동입니다. 네, 다음은 기획국장 이지은 네, 이하동입니다. 네, 다음은 조직국장 최병훈 네, 이하동입니다. 다음은 행사국장 서예림 네, 이하동입니다. 네, 다음은 홍보국장 김령희 네, 김령희 국장님은 오늘 사전에 예상된 일정 관계로 참석을 못하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 행정국장 조수빈 네, 이하동입니다. 네, 다음은 재무국장 김진희 네, 이하동입니다. 승사인을 위한 총학생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18기 집행부 전체 차렷! 경례! 힘찬 박수로 18기를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집행부나 조사를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봉사정신으로 학과를 이끌어갈 운영위원입니다. 호명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부탁드립니다. 한국어교육학과 김지혜 대표님.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서 실용외국어학과 김혜영 대표님. 방송문예창작학과 장세종 대표님. 연예예술경영학과 안창숙 대표님. 네, 시각디자인학과 김기정 대표님. 상담심리학과 박경진 대표님. 박수덕 부대표님이 대신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아동학과에서도 최은혜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소년 코칭 상담학과 정경숙 대표님. 네, 평생교육 상담학과 부대표님 김민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학과 박미화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인명복지학과 정현우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명선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부동산학과 이순금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생활회계학과 서태경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건설시스템공학과 김정필 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직 지금 도착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교과 제창이 있겠습니다. 교과는 나누어드린 순서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싶으나 교과는 강약 지침상 마음속으로만 따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먼저 촌장님과 교직원 및 동문회님 촬영이 있고요. 이어서 18기 학생의 순으로 촬영이 있겠습니다. 우리 촌장님하고 동문회님, 교직원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원수 촌장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 학생들은 아니고 다 성인이 되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무슨 얘기를 좀 하면 좋을까 생각을 좀 하다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세상이라고 하는 좀 그 주제를 좀 한번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각자가 지금 학교에 오신 목적들이 있죠. 목적들이 있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좀 알면 훨씬 더 좀 좋은 결정을 하고 방향을 잘 잡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항상 염두에 두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잠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죠. 세상을 참 여기 지금 동문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제 또래들이고 우리 회장님도 뭐 저랑 비슷한 연배고 세상을 충분히들 사셨기 때문에 세상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좀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누구에게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든 다 때가 있습니다. 응애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팡이 짚는 나이까지 이 과정은 전부 다 똑같이 거쳐가죠. 사는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 때는 그때마다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저 빨간 반바지 입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고 했었어야 될 일이 있고 파란 백팩 하나 메고 다닐 때 해야 될 일이 있고 했었어야 될 일이 있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다 어디쯤 많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건 내일은 지금의 내가 만듭니다. 그럼 뭐 언제든지 불변의 진리예요. 어리든 나이를 먹었던 당장 꼬부라진 할아버지가 되었던 내일은 오늘의 나의 노력이 만든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똑같은 것 같아요. 미래라는 것은 페이지가 없어졌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오류가 생겼습니다.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택한 오늘의 나의 모습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근데 미래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미래는 불확실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노력과 모든 것들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예요. 미래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이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큰 시점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제가 교육자로서 항상 염두에 두는 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가능성은 어떻게 더 크게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교육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목표죠. 교육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인생은 다 선택을 해요. 매 순간. 여러분이 숭실사이버대학에 들어오는 것도 선택이었고 또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어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지금 내가 삶을 어떻게 연구해 갈 것이냐 하는 것도 다 선택이죠. 미래에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건 다 선택이에요. 근데 선택이 어려운 건 뭐냐? 항상 내가 선택한 것은 평가가 뒤따라요. 결과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에는 항상 두려움이 따라요. 내가 이 시간 이걸 하는 게 맞는 걸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 항상 선택해야 되고 거기다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과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없애보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근데 이 선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가치를 여러분들이 추구하느냐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가치가 뭐냐?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 내가 이만큼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하는 일에 얻으려고 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누구에게나 있어서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행복이라는 거 하는 걸 추구하죠. 내가 무엇이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내가 무엇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고 일을 하면 내가 행복할 거다. 라고 하는 기대치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행복이 뭐냐? 이게 참 사람마다 달라요. OECD 국가들 기준으로 과연 그 국가에 속한 국민들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행복의 요소들이 있어요. 한번 저도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물질적 요소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뭐냐? 소득이래요. 돈을 잘 벌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요소래요. 두 번째는 내가 건강한가? 이게 행복의 요소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서 지금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다고 하는 기대,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걸 통해서 건강해지겠다 이런 건 아니겠죠. 또 주관적 요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주거 만족도. 내가 행복하려면
주거 공간이 행복해야 된다고 해요. 주거 만족도를 따지고 또 생활 환경이 얼마나 쾌적한지, 또 미래의 안정성,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미래에 얼마만큼 나에게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될 것인지, 또 직업 만족도, 이런 것들의 행복을 측정하는 요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OECD 국가들 중에 어느 국민이 제일 행복하냐는 이걸 점수를 매겨가지고 1등부터 꼴찌까지 내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OECD 국가에서 최하위권에 속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소득도 높고 한데 아무튼 불만족스럽대요. 서울시는 행복지수를 또 약간 다르게 제시를 했어요. 그건 박원순 시장이 제시한 건데, 경제력이라고 하는 건 수입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거, 내가 주거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일자리,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이제 만족하냐, 이런 것들 요소들을 다 내놨어요. 근데 내가 행복하냐, OECD 국가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나의 행복을 제대로 반영하느냐는 완전 별다른 문제죠. 어떤 것들은 이건 몇 프로 이렇게 분석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한 가지가 행복의 요소의 100%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행복이죠.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의 가치 조건이 요건마다 다 달라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환경, 이런 국가적인 환경, 사회적 환경, 지리적 환경에 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옛날 고대에 수렵시대부터 다음 농경 부족시대, 또 고대 국가, 이 발전하면서 중세 문명시대 쭉 발전하면서 가치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전쟁을 많이 겪을 때, 또 평온할 때, 지금처럼 환경이 어지러울 때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행복을,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려면 이 시대가 어떤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는지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 학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도가 그만큼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과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제가 좀 이 얘기 좀 해보려고 지금 합니다. 근데 내가 찾는 가치는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가 결정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주어진 환경 내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 잠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학교를 왜 찾았을까요? 다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좋겠다 라는 거 다 가지고 지금 여기에 왔잖아요. 그럼 학교는 여러분들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회장님, 학교가 뭘 해줄 걸 기대하고 오신 겁니까? 제가 배우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콘텐츠 제공하고, 다양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우리 회장님 학교 오셔가지고 충분히 얻으실 거 다 얻고 가셨어요? 뭘 얻으셨는데 다 얻으셨어요? 진짜 대단해요. 우선 총국문 회장님 그리고 자부심. 예,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일을 하고 싶으면 이 길을 따라가면 그게 정도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게 학교죠. 두 번째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의 고민은 자꾸 너무 빨리 넘어간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의 미래가 어떨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그런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 될지,
이런 역량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처 무엇인지 모르고 들어왔다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데가 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것이 학교의 임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생회는 곁들여서 얘기를 하면 학교가 이런 일을 못하면 자꾸 와서 시비를 해야 돼요. 내가 이러려고 학교 왔는데 당신들 나만큼도 모르네? 이런 것들도 못해주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해 주는 것이 학생회의 임무고, 그렇게 해야지 학교가 발전을 합니다. 학교 와가지고 야 정말 우리 학교 정말 세상에 최고의 학교네, 이러면 학교는 더 이상 발전 없어요. 무엇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이 채워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학생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요양복지를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게 그냥 조금씩 내 걸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를 못해요. 모든 것은 이게 단계로 되어 있어요. 제가 경험해본 인생은 이래요. 그래서 내가 저 정도 보폭과 저 정도 다리 길이로는 절대로 이 계단을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점프를 아무리 100번을 해도 저 단계를 못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저렇게 성장해서 성큼성큼 높은 계단도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가 바로 학교 가는 일이에요. 훈련이에요. 근데 이 훈련을 피해가지고 요리저리 꾀를 부리고 빨리 결승점에 아무 노력 수도 없이 도달하려고 하고 나가버리면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이 1단계에서 0단계에서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업에 이미 발을 들이셨으면 학교가 가르쳐주는 방향대로 방법대로 정말 충실히 따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보폭이, 여러분의 몸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커져 있을 거예요. 기대하기는 여러분들이 입학해서 4년이 지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만큼 커져 있기를 제가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합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아멘 그러거든요. 이럴 때. 근데 뭐 제가 학교니까. 그래서 학교가 여러분들한테 못 살게 굴어야 돼요. 편하게 해주시는 교수님들 좋아하지 마세요. 학교는 여러분들이 자면 죽비로 등을 때릴 줄도 알아야 돼요. 가르치는 칠판을 잘 안 쳐다보면 꿀밤도 줄 줄 알아야 돼요. 회초리를 드는 학교. 여러분들을 못 살게 힘들게 교육시키는 선생님들을 좋아하셔야 돼요. 뭐 제가 사이버대학 총장 맡으면서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사이버대학 쉽게 공부하고 졸업하는 방법 뭐 이미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수업 한 번도 안 들어도 들은 것처럼 시험을 다 남이 봐주고 졸업하는 방법들이 소개가 돼 있어요. 뭐 하려고 그래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인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저는 교수님들한테 강제할 거예요. 아마 이번에 신입생들부터는 아마 점점 더 타이트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제가 교수님들한테 강요를 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직접 못 가르치니까 저는 교수님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감시할 거예요. 왜 그러냐?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방향을 제시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16세기 네덜란드 화가 브로엘이라는 화가가 그린 장님들의 우화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보면은
장님들이 다 앞에 사람한테 손 놓고 따라갑니다. 앞에 사람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한쪽은 지옥이고 한쪽은 천당이에요. 저 교회가 보이시죠? 이 시대에 교회는 천당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앞에 사람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데 선생님이 앞을 못 보고 방향을 못 보고 여러분들을 이끌면 여러분들 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는 선생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만드는 건 학생들이 만들어요.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학생회에서 좋은 선생님 만들기 운동을 꼭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를 이런 목적으로 왔는데 학교에서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 학교는 전공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폭넓게 이 세상을 이야기해주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이런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하는 전공 공부를 하면서도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여기 구름정부 주식 전문가 계신데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정말 이 회사의 가치가 아무리 좋아도 주식이 안 오르고 떨어져요. 그 회사가 갑자기 매출이 배가 올랐는데도 주식값은 떨어져요. 왜 그러냐? 그 주식과 관련된 주변의 환경들이 그 주식값을 결정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그 회사 하나예요. 그 회사의 가치가 그 자체적인 가치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여건에 의해서 판단이 돼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배우는 내용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사는 환경이 어떤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예측하고 살펴보지 않으면 참 바른 길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상 고민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시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참 아름답죠? 2011년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 천리안이 찍은 지구의 모습이에요. 아마 이 지구의 모습은 지난 한 2만 년 정도는 변함없이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바깥에서 보면. 근데 안쪽에서 보면 난리 났죠. 지구 온난화, 하와이에 눈이 내린다니까요. 아리조나 사막에 눈이 내렸어요.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지구 환경은 너무나도 심각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도 환경과 관련된 전공을 좀 하나 좀 만들어야 될까 생각을 좀 해요. 환경 이슈는 우리 인류가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전공을 뭘 하든지 간에 이런 이슈에 민감해야 돼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에서 환경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전혀 없지 않아요. 노인 요양을 하면서 내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찾아내면 대박이에요. 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전공을 통해서 이 사회와 인류에 공헌하고 그 공헌을 통해서 내가 충분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일방적 헌신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문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 문제는 어떠한 전공을 하는지 간에 꼭 반드시 생각해야 될 이슈예요. 두 번째 이슈, 인구 문제예요. 지금 제가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이제 완성을 좀 했는데 역사와 기술로 본 미래사회라는 책을 제가 하나 썼어요. 인구 증가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70년도 중반에 그때 우리나라의 산하 제한 운동이 심각하게 벌어졌어요. 둘만 나와 잘 기르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기억하실 만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때 인구가 40억 명이 됐어요. 1972, 3년도에.
50년 만에 인구가 더블이 된 거예요. 그러니 난리 났죠. 먹을 것 없어서 사람 기아 사태 생기고 난리가 났어요. 1년에 뭐 40만 명, 50만 명 뭐 이렇게 막 굶어 죽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절대 피임도 허용하지 않고 낙태도 허용하지 않던 교황청에서 피임을 허용했어요. 사람이 죽으려고 태어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죽으려고 태어날 수 있는 출생을 막자. 이런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어요. 근데 재작년도 2017년도 말에 우리 인류의 인구가 불과 40년 만에 뭐가 됐어요? 또 더블이 됐어요. 80억 명을 돌파했어요. 인구가 거침없이 증가하고 있어요. 세계 인구 분포도 확 바뀌어 있어요. 이런 인구 증가가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이 인구 증가 문제가 내가 전공하는 분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세계 인구가 증가하면은 사는 구조 자체가 바뀌어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메인 파워가 바뀌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인구 분포가 정말 놀랍게 바뀌고 있어요. 지역별 인구를 보면은 중국이 이제 14억 미만으로 작년에 떨어졌어요. 인도가 14억을 돌파해요. 그래서 인도가 세계 최고예요. 제일 많아요, 이제. 아시아 인구가요, 합치면 얼마예요? 얼른 계산 안 되죠?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돼요. 80억 인구에 아시아가 메인 파워가 된 거예요. 중국하고 인도, 중국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인구가 돈이에요. 인구를 항상 염두에 두세요. 종교 인구도 확 바뀌었어요. 기독교 인구가 이슬람교 인구가 너무나도 많아요. 힌두교 인구가 인도 인구가 증가하면서 힌두교 인구가 갑자기 대폭 증가했어요. 이슬람권이 이제는 세계의 지배적인 종교권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슬람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나? 이미 프랑스는 남부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이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인구 분포가 가져오는 세계의 흐름의 변화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저는 항상 이런 것도 생각해봐요. 과연 이런 인구 증가가 우리의 삶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내가 하는 전공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항상 생각해보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는 심각한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정말 놀랍게 성장을 했어요. 이게 몇 가지 팩터들, 경제력, 인구의 경쟁력, 여러 가지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게 미국이에요. 미국을 기준을 100점을 놓고 세계 경쟁력을 쭉 따진 도표예요. 한국이 어디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미국 대비 37.4%. 경제력은 10%밖에 안 돼요. 근데 경쟁력은 37.4%예요. 자, 이런 요인이 어디서 왔냐? 맨파워예요. 숭실사이버대학 같은 훌륭한 학교에서 좋은 인재들을 육성해서 휴먼 퀄리티가 그만큼 경쟁력이 높은 거예요. 그런 요소에서 세계 11위예요. 우리나라가. 이건 세계 경쟁력을 따지는 공신력이 있는 기구에서 만들어놓은 결과표예요. 이렇게 우리가 훌륭한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세계는 이렇게 인구도 변하고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을 또 생각해야 되느냐 따져보면은요, 조금 어려운 것들도 많아요. 저출산, 고령화사가 된 거죠. 작년 4분기 때 우리나라 출산율은 0.7을 찍었어요. 이거 뭐 인류 역사상 없는 출산율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0.9 출산율 가지고는요 그냥 계산하면 100년 후에 나라 없어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거의 뭐 200조 가까운 돈을 썼을 거예요. 출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일본이 출산율 1.22를 찍었던 20년 전부터 투입해가지고요. 지금 일본은 1.22에서 1.54까지 올라갔어요. 일본이. 근데 더 이상 못 올려요. 일본도. 한 번 떨어지면 올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22 때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0.9를 찍었죠. 이제 금년도는 얼마를 찍을지 아무도 몰라요. 자, 이게 단순히 애들이 조금 태어난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고령화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해요. 지금 70살 먹은 사람의 인구가 한 40만 대예요. 근데 앞으로 5, 6년 지나면은요 100만 명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IT를 하다 보니까 미래에 어떤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까요? 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내가 대답이 뭐겠어요? 화장장 져라. 화장장 지면 절대로 굶어 죽는 일 없고 대대손손 40년은 먹고 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 화장장에 한 5만 명 소화하면 충분해요. 어떻게 이제 80만 명 소화할 거예요? 40년 동안, 한 30년 동안은 최소한도 죽는 인구가 70만에서 80만이에요. 근데 태어나는 인구는 25만이에요.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하든지 간에 전공과 상관은 노인복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동상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뭘 하든지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책 잘 써야 돼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세요. 뭐 얘기했죠 내가? 뭐 얘기했지 지금까지? 이렇게 물어보는 선생님이 참 좋은 선생님이라는 걸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분단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나라가 지금 분단돼서 하도 오래되니까 다 잊고 있어요. 근데 이 분단 문제는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보다도 순간적으로 나라를 멸망에 가져갈 수 있는 요소래요. 그래서 이 통일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숭실대학교에 통일 교육을 시작했어요. 제가 통일 교육을 시작하면서 한 내용이 뭐냐? 북한 도와주고 북한에 대해서 알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 내가 하는 전공에 있어서 무엇을 하면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까? 통일이 된다면 내 전공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걸 통일시키는 게 숭실대학의 통일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단 문제는 여러분 정말 모르겠어요. 저까지는 스트레스예요. 야, 이거 정말 막 머리에 숯을 이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정말 정말 각자가 일정 수준의 지식과 방안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는 같이 고민하면서 살아가시길 좀 바라는 거고요. 그 다음, 근데 갈등 문제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통일도 갈등 문제고 북한과의 관계도 갈등 문제고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갈등이 심각해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정말 참담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중에서 정말 이런 가치를 제가 좀 교양으로 좀 많이 집어넣으려고 해요.
공동체가 합의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리더십이 뭔지, 뭔가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조율해서 해결해야 될 것인지, 최소한도 송실사이버대학 졸업생이 있는 곳에서는 갈등이 없더라 라는 평이 나야 돼요. 그런 것들이 교육과정에 녹아나도록 우리가 갈등 해결 능력을 교과과정의 핵심 역량 중에 하나로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든지 간에 불편해야 돼요. 만족하고 편하면 발전이 없어요. 하지만 불평은 하지 마요. 불평하면 답이 없는 게 불평이에요. 내가 불편한데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다 라고 하는 역량을 우리 송실사이버대학 학생들은 다 갖추도록 애를 쓸 거예요. 이런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공부를 하면서 마음속에 꼭 가지시기를 제가 소망을 좀 합니다. 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송실사이버대학에서 뉴미디어 디자인을 하시겠다고 왔고, 기독교 상담 심리를 하시겠다고 왔고, 부동산을 하시겠다고 왔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해결책들을 하나씩 찾아나가시기를 제가 바라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송실사이버대학의 교육을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는 계속 디자인해서 드라이브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송실사이버대학 하면은 어떤 역량을 내가 지녀서 나왔다, 어떤 역량이 내가 들어올 때는 정말 어린아이의 보폭이었는데 졸업할 때 됐더니 내가 몸짓이 이만큼 커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스텝도 밟고 넘어갈 수 있을 만큼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드러나기를 바라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을 저는 계속해서 아까 보셨죠? 매든 거 칠판 안 보면 이렇게는 못해도 제가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디자인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금 추구하면서 살까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라고 했어요? 행복이죠. 그러면 인류는 지금까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왔겠어요? 안전한 삶이에요. 앞으로 우리 사회는 우리가 저런 환경에서 살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안전한 삶을 추구할 거예요. 우리 사회도 지금 3만 부 시대가 들어서면서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첫 번째 가치가 안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사고 나서 사람 죽으면 지역주가 감옥 가도록 법을 만들었잖아요. 이렇듯이 안전은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가 될 거예요. 어떤 전공이든지 간에 안전 문제는 떼놓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 잘 염두에 둬요. 전쟁이 없어야 돼요. 안전이라고 하는 건 전쟁으로부터의 안전, 사고가 없어야 되고 자연재해, 질병 등이 없어야 돼요. 다툼이 없어야 돼요. 그게 안전한 사회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공하는 분야에서의 안전은 무엇이 안전인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인류는 빛속도의 통신과 교통을 추구해왔어요. 인류의 역사 발전이라고 하는 건 통신과 교통의 발전이에요. 교통과 통신이 발전하면서 사회가 발전했고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지금 우리가 모든 걸 4G, 5G, 6G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상상도 없을 만큼 빠르게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어요. 우리 인류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더 빨리, 더 많이 추구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들 속에서 어떠한 정보가 얼마만큼 확대해야 될지, 어떤 정보가 어떤 가치를 갖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 어떤 부분을 어떻게 통신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또 하나,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지혜롭기를 원했어요. 신과 같이 모든 걸 다 알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이 뭐예요? 컴퓨터예요. 인공지능 시대예요. IoT, 빅데이터, 딥러닝, AI. 이제 이것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도구를 이용하지 못하면 절대로 서바이브 못해요. 일단 그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숭실사이버대학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양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내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멀티미디어, 통신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숭실 오프라인 대학도 난리가 났어요. 교수님들 갑자기 온라인 교육하라니까 뭐 완전히 학교 뒤집어졌어요. 언제 해봤어야지. 이게 녹화한다고 숭실 사이버대학 교수님들 대단한 거예요. 이 아무도 안 보이는데 제가 좀 해봤거든요. 강의 녹화한다고 하는 건 정말 이게 말도 안 돼요. 제가 줌으로 베트남 학생들하고 영어 강의를 해봤는데 애들이 전부 다 화면을 끄고 있어요. 혼자 벽에다 대고 애들과 막 떠드는데 2시간 반. 와,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익숙해져야 돼요. 이제 이런 인간들의 지능, 내가 알고 싶은 지식의 한계가 끝을 다다라고 있어요. 이제는 뭐냐면 네트워크 나뉘지. 내가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채굴하는 능력이, 발굴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진 콘텐츠를 어떻게 전파하느냐. 그게 나의 파워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은 뭐냐? 내가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그걸 빨리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하든지 간에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날리지 쉐어링, 네트워크, 지식을 공유하고 공유된 지식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역량을 갖추느냐.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들의 교육 과정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좀 잘 하시기를 제가 좀 바라는 거예요. 또 하나, 노동 없는 무한 생명. 사람들은 추구하는 게 이거죠. 내가 노동 조금 하고 더 편하게, 더 즐겁게,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쪽 분야도 내가 우리 사이버대학이 한 분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왜? 인류가 추구하는 것 중에 안전, 그 다음에 무형장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의 비즈니스를 항상 염두에 좀 두셨으면 하고 제시를 좀 해드립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인간들은 무한 소유의 욕심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뒤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들이 미래 사회에 어떤 산업들을 이끌어낼 것인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이제 보시면 다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아마 지금 스마트폰 나온 지 1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이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때 당시에만 해도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무선 파워 트랜스미션, 지금 전력이 부족해요. 원자력 문제 있죠? 원자력 하면 뭐 난리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태양광을 우주 바깥에다 만든 다음에 우주에서 전기를 생성해서 무선으로 지상으로 쏘는 거예요. 전력을. 선이 없이. 이런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일부 실험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인구가 80억 명 시대가 되고 90억 명, 100억 명 시대가 되면 이 90억 명, 100억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해요. 에너지도 필요해요.
먹을 것도 필요해요. 의복도 필요해요. 건물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 발전들이 그 틈새에 이렇게 인구들이 증가하고 그 반대로 된다면 인구가 감소하고 이런 이상한 현상 속에서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과연 어떤 리소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내가 전공하는 부분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하신다면 좋은 삶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핵심적으로 생각한다면 갈등의 문제, 환경의 문제, 분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좀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디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인 숙제가 되겠죠. 이 많은 군중 속에서 미래의 나는 누가 될까?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좀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요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잘 안 되더라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절실해져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좋겠다. 이 정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절실함, 내 자아 실현, 나의 행복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절실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한 시간 채우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을 좀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숭실사이버대학이 교육하고 싶은 역량은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가 휴머니티 역량이에요. 기계적인 부분이 할 수 없는 감성 부분. 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했지만 첫 번째 이 휴머니티 역량이 제일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예요. 배려하고 설득하고 조정하는 공동체 의식. 이게 숭실사이버대학 졸업생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하고 살더라 라는 표현이 났으면 좋겠어요. non-negative skill, 끈기, 동기, 측면들죠. 이거예요. 내가 이것이 없으면 하다가 그만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도전, 좌절, 극복 역량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능동적으로 환경을 좀 개척하고 좌절하지 않고, 또 비판의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판, 뭔가 불편해야 돼요. 그래서 비판 대안이 있는 불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삶의 현장을 바꿔요. 내가 나의 가정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내가 속한 집단을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배우고, 또 당연함을 거부하고, 변화에 또 책임을 지는 이러한 역량들이 우리 숭실사이버대학에 있는 동안 길러지기를 바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직업 변화 수용 역량이에요. 생각 너무 많이 빨리 바뀌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10년, 20년 갈 거라고 보장할 수 없는 사회예요. 우리 숭실사이버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내년에 있다가 내후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빨리빨리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적응해야 돼요. 이게 바로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 정신이기도 하고 자기 주도형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느냐, 이게 중요한 역량이죠. 이런 것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계획을 세우실 줄 아는 분이에요. 계획을 세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단기적으로 체크할 체크포인트를 만들고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내가 어디 와 있는지를 체크하는 이런 훈련을 꾸준히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나이 먹어서 왜 하지? 해야 돼요. 제가 다시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최근에 시작한 게 제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내 건강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어떤 때는 제가 자꾸 트림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뭘 먹으면 속 쓰리고 하는데도 별 구분 없이 막 먹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 먹는 일지를 써요. 뭘 먹었는지, 뭘 먹었을 때 내 소화가 편하게 됐는지, 화장실을 몇 번 갔는지, 이걸 한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내 삶의 건강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꼭 시작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계획이 얼마만큼 갔는지 평가가 명확해야 돼요. 평가를 냉정하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 평가를 명확하게 하고 바로 보정에 들어가야 돼요.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하죠. 이런 작업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루틴들을 우리가 학업 과정에서도 선생님들이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학생들이 나도 모르게 체득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도록 잘 디자인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급하게 생각될지 몰라요. 당장에 내가 단기적으로 무엇인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긴 호흡을 갖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목표를 높이 세우시고 멀리 바라보고 바로 행동을 실천에 옮기는 그러한 우리 송실사이버대학 학생들이 되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려운 주문이에요. 내가 이런저런 주변의 환경들을 생각해보고 거기에 걸맞는 높은 목표를 세운다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고, 내가 당장에 닥쳐있는 문제들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에서 멀리 바라본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이런 주어진 환경이 어려운데 그걸 행동에 옮긴다고 하는 건 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한 발을 내딘 선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다고 제가 믿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aim high, look far, act now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것들을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움직이시겠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가지고 옵니다. 건강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다음 합격, 다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신규사 이전 문제도 걸려있고, 지금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고 수업 듣는데 불편한 문제,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가서 하는 불편한 문제들 있어요. 빨리빨리 해결할 거예요. 학생 서비스 아주 나쁘다고 평가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개선해서 학생 서비스 좋다는 평가를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거 총장되고 나가지고 숙제가 너무 많아요. 학생 가이드를 좀 챙겨와야 돼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모르고 송실사이버대학 들어왔다가 내가 이거 하면 되겠네. 또 내가 어느 과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하면 뭘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가이드가 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해요. 동문과 송사인에 대한 지원책을 좀 종합적으로 갖추어서 입학 예정자, 재학생, 졸업생 이 한덩어리가 돼서 같이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가 뭔지를 생각할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이 변화는 속에서 어떠한 영역들이 보충돼야 될 것인지, 뭘 송실사회보다의 특성화 전공으로 또 특성화 역량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을 송실대학교와 한국교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영역들, 우리 미래가 필요로 하는 영역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서 졸업하신 다음에 다시 올 수 있게,
아 이런 부분이 생겼네. 내가 또 다시 가서 공부해야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다시 재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회 숙제드립니다. 학습 수강에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정해야 돼요. 학교랑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찾아내서 책임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뭐가 불편한지 찾아내야 돼요. 또 학교와 학생의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의 학생들, 지금의 학생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뭘 더 배우고 싶어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발굴하면서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21대 총학생회장님께 기대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까 퀘스천이 있었어요. 왜 학생회는 18대인데 회장은 21대냐고 물어봤더니 학생회는 없고 회장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애생하는 기술 좀 맞추죠. 그렇다면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질문은 이제 배고프니까 도시락을 좀 드시고 제가 이제 1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저희 특강료는 많이 주실 거로 제가 기대를 하고 식사 시간을 좀 갖고 나중에 이제 또 자리를 마련했을 때 좀 더 깊은 대화를 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순서를 마치고 그 최고급 궁중 떡갈비 도시락 준비하셨습니다.